어릴 때 가정 불화가 엄청 심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싸우셨고 아빠는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너만 아니었으면 당장 이혼했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등 엄마의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의 기대대로 안 하면 엄청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전 그런 엄마가 아빠보다 더 무섭고 싫고 미웠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는 학교 다니기 싫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고 비난했어요. 그 뒤로 우울해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눈치를 보며 지내다가 마음의 병을 더 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반복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울함과 불안만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연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을 좀 도와줘야 돼. 가정이 불안하다는 건요 굉장히 불안 심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딱 들으면서 느낀 건 이분 무척이나 심한 분리불안을 좀 가지고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여기 상황이 너무 최악이네요.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폭력적인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자꾸 조정하려고 둘이서 몰매치고 있는 거야 애들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폭력을 그렇죠. 다스려버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기대가 컸는데 너 뭐하냐고 매 계속 짜대고 양쪽에서 뭐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살아.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우울하다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오히려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그거는 네가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꽈서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거의 인격살인급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인격살인급이에요. 이건 그렇죠. 여기서 지내는 게 신기하지. 이게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나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얘가 또 이래지 자식한테. 그렇죠. 배운 게 그거라.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죠. 네. 대물림하는 거죠. 네. 자, 선생님 네. 분석 좀 해주시죠. 우선요, 그 어머니랑 이 분리불안이 되게 커요. 제가 보기에는. 예. 분리불안을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요. 아기는요, 태어날 때 엄마랑 나를 동일시합니다. 예. 그냥 나예요, 나. 예. 엄마의 일부분이 나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라면서, 엄마와 나는 다르구나, 분리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와 너로 좀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말 그대로 엄마가 사라지고 안 보이면 난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닌가?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난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분리감으로 생기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분리불안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리불안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불안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장 그 기본적인 불안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불안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여튼 분리불안은 그 사람과 분리되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 그쵸. 이거 완전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어린애들도 엄마 손가락 하나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린 애기가 만약 엄마가 사라지게 되면 죽는 거지.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전쟁 때 애 버리고 가봐. 그렇죠. 그 죽는 거지 그냥. 네,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 불안이거든. 그렇죠. 어마어마한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불안감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안전 욕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릴 때 한번 상처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불안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영향력이 엄청나요. 근데 엄마가 매우 또 조건적으로 자꾸 했어요. 그리고 넌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내 말 만약 안 들었을 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심리적 협박한 거예요. 예?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버릴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지도 않았어.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심리 서사가 아마 형성되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아빠는 폭력적이고 엄마는 그냥 자기 그 뭐예요 허영에 의해서 애들한테 과잉을 강요하고 있고 그러고서 그게 안 되면 또 비난이 들어.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못 받는 사랑을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심한 케이스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내가 안전 욕구가 흔들리고 있는데 생존 욕구가 흔들리고 있는데 불안한데 거기다가 내 감정을 이제 표현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표현하면 또 얻어맞으니까. 예, 오히려 혼나거든요. 비난 듣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협박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우울하지 않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을 계속하면서 억압하고 억제하고 예, 감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상황에서 우울증 안 걸린 게 더 이상한 거죠. 사람은요, 우울할 만할 때 다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건요, 따지고 보면 우울할 만한 상황이어서 우울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우울함을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는 신호를 내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슬프지만 부모님이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외면한 결과 어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억눌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습관화처럼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감정까지 내 마음까지 좀 외면하는, 부모님이 내 마음 외면했듯이, 부모님이 내 감정 외면했듯이 나 또한 내 마음 외면하고 내 감정 외면하는, 어떻게 보면 슬픈 서사시 마냥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 어릴 때 크는 환경으로서는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다 결핍된 거거든요. 어린애는 그 상당히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을 요구했는데 인정받길 요구했고,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어머니는 자기 과잉 기대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더 그냥 그 비교육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였고, 그 상당히 그 많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아직은 우울감이지만 좀 우울을 하거든요. 이럴 때 치료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뭐 다른 분석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 친구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 관계니까 잘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어쨌든 얘가 현상적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대상관계는 선생님께서 이제 예. 잘 설명해 주시고, 전 내면관계를 좀 풀어내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우선 내 감정을 내가 바르게 알아줘야 돼요. 부모님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나까지 몰라주면요, 이거는 사면초가요. 네.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우울해요. 예. 근데 우울해하지 말래요. 괜찮은 척 하래요. 그러면 우울한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계속 가슴에 담습니다. 예. 그러면 가슴에 계속 담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초조하고 답답해요. 예. 그리고 상처받은 기억들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예. 그 우울함이 또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내가 꼭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생각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제 자동사고가 돼버려요. 우울할 만한 생각하고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안 된다 해서 또 불안할 만한 생각하고 불안해지고,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또 초조해지고, 그래서 우울불안 초조답답, 우울불안 초조답답, 이게 그냥 빙글빙글빙글 계속 돕니다. 우울의 악순환 사이클이죠. 예. 예. 그래서 가뜩이나 세상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내면까지도 이러니까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필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내면 관계부터 좀 풀어줘야 돼요. 내가 아버지한테는 좀 인정받고 싶었고 엄마한테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자꾸 엄마와 아빠가 자꾸 불화로 매우 조건적이고 나를 좀 강압적으로 좀 다뤘나 보구나. 그래서 내가 무척이나 힘들었었구나.
근데 가뜩이나 힘든데 나까지 그 마음 몰라주고 나까지 좀 외면하고 그래서 그걸 또 내 탓을 했던 부모님을 탓을 하던 자꾸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 전혀 되지 않았었구나. 이제라도 이런 문제 해결을 좀 해보고 싶구나. 내 마음만큼은 내가 좀 치유해주고 싶구나. 내 마음만큼은 내가 바르게 알아주고 싶구나.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너 이래서 정말 슬펐겠네. 이래서 정말 우울했겠네. 근데 오히려 그 우울한 마음 알아주기보다는 우울하지 말라고, 응? 어떻게 끝까지 내가 가면 쓰고 외면만 해서 그래서 도망만 쳐서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자신을 좀 우선은 미안하다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하늘나라 갔을 거야. 근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버텨줘서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어. 그 마음 너무너무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좀 지지와 격려, 위로와 칭찬, 사랑을 좀 담아서 좀 품어주세요. 또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해줄 수 있으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넘치는 만큼 타인도 좀 사랑해주고 싶고 가까운 사람부터 조금 품어주고 싶어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조금씩 대상관계가 회복되고 친구 사귀고. 그쵸, 내 내면 관계도 좀 회복되고.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하고 사귀고 또 실제 대상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여러 사람을 하고 관계를 갖고 또 취직도 하고 뭐 해서 눈을 자꾸 밖으로 돌리다 보면 이건 해결됩니다. 네. 그리고 다 지나간 일은 현실적 사고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따라서는 망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으면요. 그건 정말 다 착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오류예요. 실제, 현실이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줘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에다가 세상을 갖다 맞추려고 하고 남들을 갖다 맞추려고 하고 나를 갖다 맞추려고 해요.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될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네. 그 프로이트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선녀들은 다 그랬어요. 생각이 현실이라고 믿지 마라. 그러면요. 생각은 절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생각은 생각인데 생각이 현실에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정상인이고 생각이 현실과 멀어질수록 걔는 뭐예요? 정신병이지. 그렇죠. 옹알이 하는 거죠. 옹알이. 나는 예수다. 그거나 똑같잖아. 저 본인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필연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에다가 자꾸 내 생각을 맞춰주는, 진실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주는, 내 마음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주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노 선생님이 점잖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 아니 꿈꾼 걸 가지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으면 그게 정신이 제대로 바뀐 거야. 정신병원 바로 보내야지. 그렇죠. 그리고 쟤가 날 죽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걔가 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거 정신병이야. 그럼 피해망상증. 그렇죠. 그죠? 예. 망상이 망상이거든. 피해 망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내 생각을, 내 느낌을 자꾸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전부 따지고 보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점검 신호로 우울감,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내가 맞다라고 믿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무언가를 점검하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건요, 이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울증이 생기면 내가 매우 부정적인 생각, 즉 우울증은요 따지고 보면 마음이 병든 것도 아니고요, 뇌가 병든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병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생각이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생각을 맞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판단에 장애가 생겨요. 그렇죠. 네. 생각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생각을 현실로 믿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를 자학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징벌까지 해. 네, 자기 뭐 징벌 뭐 다 하죠 혼자서. 내 탓이었던 남 탓이었던 그 모든 오류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드는 거지. 그럼 자살하게 돼 있어. 그렇죠. 내 생각으로 나는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야, 숨막히는 세상이야,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야.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아. 그러면 그 생각이 맞으니까 죽을 나 수밖에 세상 없지. 살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감정 나에게 문제가 미래는 없어. 그렇죠. 내가 해온 건 전부 병신짓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미래는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더 못하니까 이제 죽어야 돼. 우선 네. 하고 뛰어내면 끝이야.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자꾸 병들게 만드는 게 문제였고, 그 생각으로 나는 자꾸 판단을 하는데, 병든 생각으로 당연히 판단하니까 판단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자꾸 오해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고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겼고, 그리고 자꾸 내가 죽고 싶다는 이런 감정들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감정들은 지금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생각 좀 이상해.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이면 너무 우울해.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이면 너무 불안해.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이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좀 점검이 필요해. 좀 도와줘. 라는 신호로 꼭 해석해 주세요.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기억이 됐고 추억이 됐어요. 예,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분명히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독립해서 일단 나가시고, 만약에 그래도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일단 세 가지 세트, 3종 세트가 있어요. 이런 거 고치는데. 3종 세트가 뭐냐? 첫째, 빨리 정신과에 가셔가지고 약 다 먹어가지고 일단 응급조치를 해. 그럼 자살은 안 해. 그죠? 세로토닌 관계, 그러니까 호르몬 관계 좀 처리해주면. 그럼 두 번째, 심리 상담사한테 가셔가지고 일단 그 원인이 뭐고 뭐가 뭔지 이걸 알아가지고 증상들을 일단은 해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명상을 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게 관절 명상이라고 그러죠. 집중 명상, 여러 가지 자해 명상이나 관정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죠. 셀프 케어 될 수 있게. 셀프 케어를 될 수 있게 하루에 20분씩 9분만 해가지고 요거 6개월이면 나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네, 아주 바람직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더라도 20에서 30 사이에서 성인일 것 같으니까 빨리 독립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왜 괜히 그 집 속에서 왜 있으면서 그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나를 좀 지켜줘야 돼요. 내가 나를 아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리해주는 거, 독립하는 것도 나를 사랑해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아껴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꼭 지켜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네. 말씀드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